여러분 안녕하세요. 몇 번의 겨울이 지나면 세단의 차체는 후드와 앞범퍼에 칩이 가득합니다. 공평하게 말하면 몇 년과 겨울이 지나도 녹이 슬지 않습니다. 본체 하드웨어는 부식에 매우 안정적으로 저항합니다. 손상된 도장면을 보호제로 즉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 화학 물질 외에도 소유자는 갑옷을 사용합니다. 신체의 일부 요소와 심지어 헤드라이트까지 보호용 투명 필름으로 덮습니다. 동시에 신체의 크롬 부분을 치료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도로 화학 물질로 인해 빠르게 흐려지고 부풀어 오릅니다. 중고 인피니티 Q70 구입 시 압유리 상태에 주의하세요. 세단형 자동차에서는 매우 부드럽지만 동시에 비쌉니다. 그러나 중국 아날로그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유리는 원본보다 훨씬 강하지만 훨씬 저렴합니다. 주행거리가 긴 차량의 경우 도어 핸들에 있는 버튼의 기능, 특히 무열쇠 출입 시스템이 있는 차량과 압유리, 와이퍼 및 경적의 기능을 확인하세요. 습기와 먼지가 내부로 들어가면 이러한 부품에 내장된 전자 장치가 오작동하고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기내에서는 스티어링 휠의 끈이 오래됨에 따라 마모됩니다. 가죽 장식은 매우 섬세하고 얇습니다. 가장 오래된 세단의 가죽 시트는 본래의 광택과 형태를 잃고 자동 변속기 모두 변속 레버의 소재가 닳아 없어지며 글로브 박스 뚜껑에 딱딱한 플라스틱에 긁힌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전기공학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때때로 중앙잠금 서버 드라이브가 오작동하고 히터팬이 고장나고 표준 오디오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CD 읽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오작동은 널리 퍼져 있지 않으며 쉽고 저렴하게 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엔진의 경우 원칙적으로 작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피니티 Q70에는 V6, 즉 2.5리터와 3.7리터 두 개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뉘앙스가 있지만 매우 가깝고 똑같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엔진에는 가스 분배 메커니즘 드라이브에 금속 체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약한 고리로 밝혀진 것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사실 체인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150에서 18만 킬로미터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모든 세단에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드시 이 마일리지에서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엔진 소리에 금속성 소리가 나타나면 즉시 기술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이러한 음악 반주를 사용하면 수만킬을 더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엔진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뒷맛이 찰칵 소리가 나고 엔진이 추울 때 시동이 잘 안 걸리고 동력이 떨어지면 즉시 서비스 데스크를 두드려야 합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이것은 체인이 몇 개의 이빨로 튀어나온 후 엔진을 수리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런데 엔진 소음 증가는 체인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엔진 오일 수준이 부족하거나 품질이 낮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V6는 기름에 대한 탁월한 식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0km당 2에서 2.5리터를 초과하고 출력 저하가 동반되는 경우 긴급하게 서비스를 요청하여 밸브 메커니즘을 청소하십시오. 이는 엔진의 설계 특징입니다. 오일 부족으로 인해 흡기 밸브 시트가 코크스화됩니다. 6초 모두 과열을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1에서 2년에 한 번씩 엔진과 에어컨 라디에이터를 청소하고 분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라디에이터는 이미 5년째에 새기 시작합니다. 수리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새 것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또한 자원이 원주민보다 결코 적지 않은 저렴한 중국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고 Q70을 선택할 때 상부 및 하부 산소 센서의 신호를 사용하여 변환기의 파괴 정도를 확인하려면 엔진 진단이 중요합니다. 엔진에는 4개가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한 쌍은 배기 매니폴드에 연결되어 있고 2개의 촉매는 배기 시스템의 아래쪽에 설치되어 위에서 연소되지 않은 것을 태워버립니다.
후자는 200에서 25만 킬로미터 이상 지속되지만 앞쪽은 훨씬 더 일찍 마모됩니다. 그들은 두 V6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파괴되면 마치 사포로 실린더 미러를 긁듯이 세라믹 칩이 엔진으로 다시 흡입됩니다.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드는 엔진 수리를 피하기 위해 변환기를 적시에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브록처럼 원래 변환기를 잘라내십시오. 마지막으로 모터의 위험 그룹에는 위상 반전 클러치, 크랭크케이스 가스 배출 밸브, 람다 프로브, 유유 속도 및 대량 공기 흐름 센서도 포함되어 조기에 고장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기술자는 메커니즘이 오일 침전물로 막혀 엔진 제어, 장치가 비상 모드로 전환하라는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3만에서 4만 킬로미터마다 스로틀 밸브 어셈블리를 청소할 것을 권장합니다. 7단 자동 변속기는 일부 전자 장치나 메커니즘이 고장나는 경우 비상 모드로 전환될 수도 있다. 꽤 신뢰할 수 있지만 제트코 자회사가 생산하는 7단 자동 변속기의 수명은 35만 킬로미터이며 제대로 작동하면 그 이상입니다. 사실 상자는 유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선언되었으며 상자 안의 오일은 전체 서비스 수명 동안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건에서는 그러한 자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 변속기에 대한 권장사항은 60에서 8만 킬로미터마다 변속기 오일을 교체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간격을 준수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면 기어박스가 엔진 수명보다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가 50만 킬로미터를 달리고 나서 자본에 자동을 부여한 경우가 알려져 있습니다. 2에서 3년 된 자동차라도 예상치 못한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상자의 위험 그룹은 유압 장치, 클러치 팩 및 토크 변환기입니다. 그러나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장치는 설계 기능으로 인해 수리가 어렵습니다. 인피니티 Q70 셰시에는 독창적인 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면 레버는 볼 조인트와 무음 블록으로 조립됩니다. 그러나 정품이 아닌 부품을 사용할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눈에 띄게 저렴하며 대부분 품질과 내구성이 결코 열등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스펜션 요소의 수명은 소유자의 운전 스타일에 직접적으로 좌우됩니다. 결국 스포티함을 표방하는 이 후륜구동 세단은 천천히 주행하지 않는다. 평균적으로 3시에 대한 지출은 10만에서 12만 킬로미터 후에 필요합니다. 알뜰한 소유자는 15만 킬로미터에 가까운 충격 흡수 장치 및 레버의 첫 번째 교체를 위해 서비스 센터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서비스 수명이 좋지 않은 일부 부품이 있습니다. 이는 휠 베어링과 타이로드 엔드로 처음 10만 캠 이전에 교체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빠르고 역동적인 세단은 최소 1만 킬로미터마다 또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휠 캠버와 토우 각도를 확인하고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 시즌마다 타이어를 교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Q70의 가격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버전에는 245, 40R 20 크기의 거대한 20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으며 그 세트에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Q70의 브레이크는 이전 M 시리즈에 비해 눈에 띄게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브레이크 메커니즘은 여전히 내구성이 다르지 않습니다. 디스크는 20에서 4만 킬로미터 후에 휘어질 수 있습니다. 중고 인피니티 Q70을 구매할 때는 대부분의 어린 시절 질병이 이미 치료된 최신 사본을 선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세단을 선택할 때 최소한 엔진과 기어박스에 대한 진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동차의 모든 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이 더 좋지만 이렇게 하면 계획되지 않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델이 있거나 있었다면 댓글에서 무엇이 어떻게 깨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세요.